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중심 SUV GLC인데요. C클래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조금 더 아기자기한 그런 SUV의 멋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과거 GLK 같은 경우는 너무 남성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엇갈렸었죠. 반면 현재 모델은 최근 벤츠의 SUV들과 맥을 같이 나가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면모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벤츠의 GLC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기존 모델이 각진 스타일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부드러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C클래스의 디자인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저항도 낮아졌습니다. 측면이나 후면부 이미지 역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범퍼가 얇아지면서 접근각과 이탈각이 GLK보다 커지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도심형 SUV지만 이런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실내는 C클래스와 동일합니다. 디자인을 비롯해 원목의 질감을 그대로 표현한 우드 트림, 가죽 마감까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8.4인치 모니터는 단순한 정보 이외에 다양한 효과까지 보여준다는 점도 좋습니다. 휠베이스는 GLK와 비교해서 120mm나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뒷좌석도 넓어졌습니다. 컴팩트 SUV로서 상당한 공간을 갖고 여기에 트렁크까지 50L 이상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공간 활용성도 좋아졌습니다. 과연 디자인과 구성만큼 실제 주행 성능도 만족스러울 수 있을지 주행 섹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구성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모델이 다양한 옵션까지 갖추다 보니까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주지 않고 있네요. 그럼 GLC와 함께 달려볼까요? 우선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엔진의 힘을 끌어내고 있을 때 사실상 이 디젤 엔진은 많은 차를 통해서 그렇게 선보여 왔던 만큼 저희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그런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여유로운 토크를 바탕으로 진득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엔진 최고 출력은 170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파워트레인이라는 부분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모델에서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죠. 바로 변속기인데요. 현재 탑재되어 있는 9G 트로닉, 사실 벤츠가 처음 7G 트로닉을 내놨을 때 상당히 획기적인 변속기임에 분명했습니다. 5단에서 6단을 건너서 바로 7단으로 넘어갔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어쨌든 다단화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저속 구간에서의 쇼크라든지 초기 7G 트로닉은 그렇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현재 9G 트로닉, 타사들이 8단을 사용하고 있을 때 벤츠는 7단을 고수를 했었고 다시금 남들보다 한 단 더 높은 그런
다단화된 변속기를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면 역시 변속에 대한 깔끔한 처리 능력을 들고 싶은데요. 시프트 업다운에 따른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도 눈에 띄지만 변속 쇼크를 느끼지 않게 해준다는 것 역시 좋네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네, 이 부분은 분명히 높이 살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행할 때 질감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데 SUV이지만 질감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잘 살려놨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기존의 그 다른 벤츠 SUV들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은 더 스포티한 맛을 가미한 이런 서스펜션을 채용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디로를 잡아내는 능력 부분에서 분명히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정 수준의 승차감을 구현해내는 만큼 이 정도라고 한다면 조금은 단단하지만 충분히 일반 소비자들과 타협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최근 트렌드를 바라본다라면 이 정도면 거의 뭐 이상적인 그런 서스펜션 셋업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4륜구동 시스템인 포매틱과 맞물려서 어떤 주행 안정감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UV로 접근하시는 그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핸들링이라는 부분도 SUV로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스펜션에서의 셋업, 이에 대한 이점이 당연히 핸들링으로 넘어오기도 하지만 스티어링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설정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자체의 기어비를 비롯해서 담력이라는 부분도 적당히 묵직하게, 하지만 유턴 등을 하는 이런 조작 환경에서 충분히 뭐 힘을 들이지 않고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셋업 능력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너링 부분도 사실 충분한데요. 어쩐 하체 셋업에 대한 이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답게 종합적인 그런 퍼포먼스 혹은 감각에 대한 서포트를 상당히 잘 해내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BMW의 X4와 비교를 한다면 X4가 갖고 있는 스타일에 대한 매력도 있겠지만 어떤 그 전반적인 퍼포먼스나 이런 것으로 놓고 본다라면 현재 이 GLC 역시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현재는 타이어가 피렐리의 스콜피오 윈터라는 이제 모델이 채용되어서 약간의 그립을 떨어뜨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기본적인 하드웨어의 탄탄함에 의해서 적정 성능을 잘 표현해 낸다는 점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가속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조사 발표 수치보다 약 0.2초 정도 빠른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는 최대 수치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제조사 발표 수치 그 언저리에서 머무는 정도의 발진 가속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제동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41m 내외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단 이제 현재의 기온 자체가 낮고 또한 이 윈터 타이어를 적용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일반적인 서머 타이어 혹은 사계절로 갔을 때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의 이 페달 담력인데요, 아무래도 조금은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승용차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좀 묵직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단 초기부터 후반까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비례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이 조작 만족감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차량의 무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중량급의 SUV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체감적인 부분에서 가속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좋네요. 네, 이번에는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스탑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내 주행 연비 역시도 좋았고, 단 이제 고속에서 크루징 할 때는 아무래도 SUV이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그래도 차량의 클래스라든지 이런 점들을 놓고 바라본다면 무난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GLC, 사실 이 차의 어떤 매력, 어찌 보면 상당히 눈에 띄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뻔한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벤츠 특유의 감각이라든지 셋업의 노하우, 거기에 과거 GLK와 다른 어떤 GLC만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적당하게 녹여냈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확 하고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네,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볼륨 SUV GLC를 만나봤습니다.